신태용 매직 일본 조별 광탈 위기? 한일전 두려운 일본 현지 아시안컵 최신 반응. 일본의 축구 전문 매체가 한국과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16강 맞대결을 피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소개했다. 우리나라가 남은 조별리그에서 패해 3위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다분히 위도가 담긴 분석이다. 클린스만호가 조 2위가 아닌 조 3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1일 한국 시간 현재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에서 1승 1무, 승점 4, 위 요르단, 플러스 4에 밀려 조 2위를 기록 중이다. 한국, 플러스 2은 요르단과 승점은 같지만 득실차에서 밀린다. 한국은 지난 20일 요르단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했다면 조기 16강 자력 진출은 물론 조 1위 도약까지 가능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에서도 23위인 한국이 87위인 요르단을 한참 앞서는 만큼 쉽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으나 2에서 2무승부에 그쳤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끌려가다가 막바지 상대 자책골로 승점 2를 어렵게 획득했다. 요르단전 직전까지는 16강에서 한일전이 성사되는 분위기였다. 지난 19일 일본이 이라크에 1에서 2로 패배해 조 1위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조 1위로 16강에 오르고 일본이 조 2위가 되면 16강 한일전이 열리게 된다. 이번 대회 대진표상 일본이 속한 D조 2위는 2조 1위와 맞붙는다. 이에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우승 후보 두 팀의 맞대결이 결승전이 아닌 16강에서 성사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러나 한국이 요르단과 비기면서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겼다. 한국은 여전히 조 1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예상대로 16강에서 한일전이 펼쳐진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도 있다. 이때는 16강 한일전은 열리지 않는다. 2조 2위는 F조 1위를 만난다. 현재 F조에서는 중동 강호, 사우디아라비아가 조 1위가 유력하다고 평가받는다. 이번 대회는 조 3위도 16강에 오른다. 각 조 3위 중 상위 4개 팀이 토너먼트에 오르는 구조다. 한국도 3차전인 말레이시아전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타구장의 악재까지 겹치면 조 3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다. 일본의 사커다이제스트 웹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매체는 일본이 2위로 올라가면 16강 상대는 바레인일 수도 있다. 며 3차전에서 바레인이 요르단에 승리하고 한국이 말레이시아전에서 패배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대로 3차전이 진행된다면 2조 1위는 2승 1패, 승점 6위 바레인이 차지한다. 그리고 나란히 패배한 한국과 요르단은 함께 1승 1무 1패, 승점 4를 기록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승점이 같으면 승자승으로 순위를 나누는데 한국과 요르단은 무승부인 까닭에 해당 규정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이때는 득실차로 가린다.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4에서 0대승을 거둔 요르단이 한국보다 조금 더 우위를 점한다. 한국과 요르단이 같은 점수 차로 패배하면 한국은 3위로 떨어진다. 16강 한일전 성사 여부는 오는 25일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3차전을 통해 결정된다. 그 전에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24일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이 경기에서 인도네시아가 일본을 상대로 승리한다면 일본이 조 3위로 추락해 한국의 순위와 상관없이 16강에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2. 아시안컵, 늘어난 옐로카드, 경고 변수, 부담 더 커진 태극전사.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가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경고 부담을 털어내지 못하면서 말레이시아와 최종전을 앞두고 옐로카드 적색 경보에 직면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일 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의 아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2에서 2로 비겼다. 이날 무승부로 한국은 요르단과 나란히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했지만 득실차에서 밀려 조 2위에 랭크됐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23위인 한국은 요르단 87위를 상대로 선제골을 뽑고도 동점골과 역전골을 내주며 고전하다가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상대 자책골 덕에 겨우 무승부를 거뒀다. 애초 한국은 역대 전적에서 3승 2무로 크게 앞서는 터라 낙승을 예상했고, 이를 통해 바레인과 1차전에서 얻었던 5장의 무더기 옐로카드를 효과적으로 소진할 생각이었다. 클린스만호는 바레인전에서 박용우, 아라인, 김민재, 민엔, 이기재, 수원, 조규성, 미트윌란, 손흥민, 토트넘 등 주요 선수 5명이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표팀은 요르단전에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아 점수 차를 벌리고서 이들이 옐로카드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오는 25일 말레이시아와 3차전에 결장하고 16강전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하는 카드 세탁 작전을 펼칠 공산이었다. 특히 요르단을 꺾으면 16강 진출을 확정하는 만큼 2조 최약체 말레이시아전은 대표팀이 카드 부담도 덜고 주요 선수들의 체력까지 아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표팀의 기대는 요르단의 강한 저항에 꺾이고 말았다. 전반 9분 손흥민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앞서갔지만 전반에만 2골을 허용하며 끌려갔고 여유로운 선수 운영 대신 후반 추가 시간까지 총력전을 펼친 끝에 어렵사리 2에서 2 무승부를 만들 수 있었다. 게다가 요르단전에서는 오형규, 셀틱과 황인범, 지베즈다 마저 옐로카드를 받아 말레이시아와 최종전을 앞두고 7명의 선수가 경고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들 7명은 말레이시아전에서 옐로카드를 또 받으면 경고 누적으로 16강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조별리그 1차전부터 8강까지 경고를 한 차례만 받으면 4강 이후 경고는 초기화된다. 하지만 8강전까지 서로 다른 경기에서 경고 2개가 쌓이면 자칫 4강전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도 맞을 수 있다. 클린스만호는 당장 말레이시아전 경고 상황에 따라 핵심 선수가 16강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 경고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3. 맨유, 첼시 이어 아스날까지 이뤄지는 벤제마의 유럽 리턴? 공격수 영입해야 우승 노린다. 카림 벤제마, 37. 알 이티하드 위 유럽 복귀가 이뤄질까? 영국, 미러는 20일 이하 한국 시간 매우 조용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아스날과 베테랑 공격수 카림 벤제마가 연결되고 있다 라고 알렸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축구 최고의 골잡이로 이름 날리던 벤제마는 지난 2023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알 이티하드로 이적했다. 벤제마는 이적 직후 지휘봉을 잡고 있던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과 마찰을 빚었고 구단은 누누 감독을 경질했다. 이후 구단은 마르셀로 가야르도 감독을 선임했지만 벤제마는 이번에도 잘 녹아들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벤제마는 프리미어리그 다수 팀들과 연결되고 있다. 지난 14일 영국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벤제마 영입을 통해 라스무스 호일룬과 경쟁 구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18일 더 선은 첼시의 벤제마 영입이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미러는 아스날은 12월 초 이후 모든 대회를 통틀어 7경기 중 1경기에서만 승리했다. 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아스날이 타이틀 도전을 원한다면 공격수 영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괜찮은 공격수 매물이 많지 않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아스날은 벤제마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알 이티하드로 떠났던 벤제마는 이미 유럽 복귀를 노리고 있으며 일부 빅클럽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 36세의 벤제마는 선수 생활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사우디를 빠르게 탈출한 조던 핸더슨의 뒤를 이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러는 그러나 아스날 입장에서 벤제마 영입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이라며 더 젊은 공격수 영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4. 충격, 우승만, 24회 2018 최고의 선수. 올 시즌 끝으로 구단과 이별, 올해 6월 레알 떠난다.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 루카 모드리치가 올 시즌을 끝으로 구단을 떠난다. 스페인 언론 렐레보는 20일 이하 한국 시각
루카 모드리치는 올해 6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모드리치는 크로아티아의 프로축구 클럽인 GNK 디나모 자그레브와 2002년에 16세의 나이로 계약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크로아티아의 최고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고 2005년부터 기회를 잡기 시작했다.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모드리치는 112경기 37골이라는 훌륭한 스탯을 쌓았다. 크로아티아 프로리그 우승도 3회나 차지했다. 모드리치는 유럽 축구연맹 유로 2008이 끝난 뒤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했다. 이후 모드리치는 2008에서 2009 시즌부터 2011에서 2012 시즌까지 4년 동안 토트넘에서 활약했다. 2010에서 2011 시즌에는 가레스 베일과 함께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8강 신화를 썼다. 모드리치는 2012에서 2013 시즌을 앞두고 레알 유니폼을 입었다. 모드리치는 레알에서 수많은 우승을 경험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회 우승을 차지했고 코파 델레이 2회, 스페인 슈퍼컵 5회, 챔피언스리그 5회,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5회, 우에파 슈퍼컵 4회 등 총 24개의 트로피를 수집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준우승을 이끌었다. 모드리치는 2018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를 손에 넣으며 2008년부터 이어져 오던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 독식을 끊었다. 모드리치는 현재까지 레알 통산 488경기 37골 73도움으로 레알 역대 최다 출장 21위, 레알 역대 최다 도움 15위를 기록 중이다. 올 시즌에도 24경기에 나서는 등 38세의 나이로 맞지 않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레알도 모드리치와 재계약을 체결하며 화답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레알은 지난해 6월 모드리치와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 원래 계약 기간은 2023년 6월까지였지만 레알은 2024년 6월까지 모드리치와 재계약을 맺었다. 올 시즌이 모드리치의 마지막 시즌이라고 볼 수 있다. 재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흘러나왔지만 모드리치가 먼저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렐레보는 모드리치는 6월에 레알을 떠날 것 같다고 밝혔다. 만약 모드리치가 레알을 떠난다면 레알은 레전드에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레알은 카세미로, 마르셀로 등 많은 선수들을 떠나보내며 고별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역대 최다 득점을 기록을 세웠음에도 그대로 팀을 떠났다.